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25일 셀트리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키움증권에서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언급하고 있죠. 자, 같이 한번 볼게요. 헬스케어, 셀트리온 헬스케어 어차피 기대치는 높지 않다. 살짝 마음에 안 드네요. 미국 직접 판매 비용에 대한 우려 기반영이 선반영이 되어 있다. 램시마 SC 유럽 판매 매출 고성장 기대감도 낮기 때문에 살짝 자극적이죠? 같이 한번 보실게요. 2023년 미국 직판 비용 예상보다 큰 타격이 없고 램시마 SC의 유럽 매출 상승폭이 확대가 될 경우에 주가가 우상향일 전망이다. 다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건 직판 비용이 예상보다 큰 타격이 없다고 합니다. 얘네가 판단했었을 때 유플라이마 직판에 대한 시장 기대감이 높지 않아 예상보다 초반 선전하게 될 경우 주가 상승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상당히 이걸 또 역설적으로 판단하면 좀 그렇죠? 기관들이 기대감이 없다 유플라이마에 대해서. 그래서 예상보다 실적이 잘 나오게 되면 주가가 선방할 수가 있다. 현재 주가는 기대감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죠. 자, 어쨌든 계속 볼게요. 자, 화이자가 판매했던 인플락트라 점유율 추이만 되어도 판매 파트너사 없이 다국적 제약사 수준의 영업력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마진 개선도 기대가 가능하다. 유플라이마 직판에 안착하게 되면 스탈레라 바이오시밀러 등 추가 출시될 제품들의 포트폴리오 강화로 인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IRA 법안이 시밀러 바이오시밀러 인텐시브를 확대하게 되죠. 6%에서 8%. 내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2023년. 출시된 유플라이뿐만 아니라 타 인플렉트라, 트룩시마 등 미국 판매 제품의 판매량의 점진적인 증가를 기대한다. 살짝 비꼬면서 또한 어느 정도 긍정적인 이야기도 해놨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기대할 만한 그런 2023년입니다. 자, 더불어서 셀트리온 기대감은 6플라이마로 실적은 램시마 SC로 약간 또 역반응이에요. 여기서는 자, 고마진의 미국 신제품이 2023년부터 순차 공급된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직접 판매로 마진이 개선폭이 더욱 확대가 가능하고 다만 단기 확대보다 신약의 특성상 점진적인 확대를 전망한다. 2023년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 베그젤마와 휴미라 시밀러 유플라이마 출시 전망한다. 2024년 초 램시마와 2024년 상반기 아일리아 시밀러, 졸레어 프롤리아 시밀러 또한 2024년 하반기에 미국에 출시될 예정이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램시마 SC가 내년 하반기 또는 2023년 초, 그쵸? 내년에 유플라이마, 베그젤마, 자, 그리고 바로 2024년도에 만약에 램시마 SC가 뒤로 밀리게 되면 램시마 SC, 여기에 아일리아, 졸레어, 프롤리아가 줄줄이 출격하게 됩니다. 이 시장 규모 하나가 10조가 다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라는 거죠. 시장 규모가 얼마나 될까요? 정말 미국 시장에서. 이 시장 규모들이. 과연 여기서 우리가 얼마를 갖고 올 수 있을까요? 올해 기준으로 램시마 SC가 2200억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가 예상됩니다. 그죠? 유럽만 바이오 베터로. 자, 미국에 출시하게 되면 얘가 과연 얼마나 뽑아올 수 있을까요? 유플라이마는 또 얼마나 내년에 뽑아낼 수 있을까요? 미국에서. 그쵸? 다시 한번 기대감은 유플라이마로 실적은 램시마 SC로 언급을 하고 있지만 제가 계속해서 셀트리온의 두 번째 물꼬리가 터져나가고 있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램시마, 허즈마, 트룩시마 요 기반 위에 램시마 SC와 유플라이마가 진짜로 숫자를 뽑아줘야 돼요. 그래야 숫자가 점진적으로 확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베그젤마가 또 플러스가 되겠죠. 그리고 볼륨감, 지판과 그 다음에 공장에 대한 수율, 그죠? 이 부분 통해서 계속 확장해 나갈 겁니다. 자, 조금만 더 보시죠. 유플라이마 단기 물량 공급 확대보다는 램시마 SC 물량 증가로 마진이 점차 개선을 기대한다. 유플라이마는 내년 2023년 7월 출시이며 자가면역 질환 특성상 점유율이 점진적으로 상승한다. 자, 미국은 다른 시장과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유럽과도 달라요. 왜? 사보험사가 꽉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등재가 되면 그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집니다. 자, 램시마가 미국에서 왜 점유율 속도가 늦었죠? 사보험사에 늦게 등재가 되었기 때문이죠. 자, 그게 핵심 키포인트예요. 그래서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자회사가 3개 바로 바이오시밀러를 선정한다고 했죠. 그쵸? 여기 포함되게 되면 그 급속도로 빨라질 수 있는 부분이 기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충분히 유플라이마 기대할 만하고요.
램시마 SC는 2021년 이후 공급되지 않았다. 그 재고가 다시 한번 출하가 돼야 됩니다. 중요한 가치를 가지죠. 그래서 올해 헬스케어 램시마 SC 예상 매출액은 2,330억 원, 내년도는 4,078억 원을 예상한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진짜. 헬스케어의 유플라이마 재고는 약 2,900억 원, 램시마 SC 재고는 약 5,600억 원으로 추정이 된다. 그래서 2023년 유플라이마가 520억 원, 램시마 SC는 1,000억 원 공급을 전망을 하는데 요 공급, 헬스케어한 공급 물량에 따라서 헬스케어의 수출, 램시마 SC와 유플라이마의 수출이 어느 정도 향방에 대한 지표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원가 경쟁력을 기본적으로 해서 셀트리온이 헬스케어가 전 세계로 확장하는 모습을 이제 2022년도 올해 하반기부터 진행이 되고 있었고요. 왜? 레키노라를 통해서 2년간 그룹의 역량이 다 쏟아졌잖아요. 이제 다시 하반기에 본업에 다시 투자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에너지가 응축되고 있고요. 숫자도 조금씩 나오고 있죠. 이게 터져나가기 시작하는 2023년도, 2024년도, 그리고 2025년도 요 기준점인가 우리가 반드시 완전히 180도 다른 영역으로 저는 가리라 확신합니다. 이 기준점이 되겠죠. 빠르면 내년, 늦어도 내후년 그 기준점 아래. 저는 셀트리온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 걱정하지 않는다고 했죠. 안전자산이다. 이미 주가에서도 자 4년, 1년, 2년, 3년, 4년 그리고 4년이 넘어가고 있죠. 여기 있어요. 주가가 여기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성장을 해나가는데 과연 주가가 여기 있겠습니까? 그쵸? 자, 요거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죠? 확실성의 영역이다. 연예인 걱정이다. 그냥 떨어지면 기계적으로 모아라. 지금 한 주는 3주, 4주, 5주로 돌아온다. 그때까지 우직하게 동행하셔라. 단, 여유자금 건드리지 않을 돈. 그리고 원래 투자라는 게 잘 물릴 대상을 찾아서 잘 물리는 겁니다. 원래 3년, 4년 물리고, 원래 3년, 4년 물리고 8개월, 1년이면 끝내는 거예요. 원래 대부분이. 그래서 물론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것도 있죠. 그러나 얘도 다시 한번 정책이 걷다가 다시 가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이게 원래 투자의 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고 우직하게 동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미국 의회 바이오시밀러 처방 더 쉽게 장벽도 낮춘다. 상호 대체 가능 요건 완화했다. 요건을 완화했어요. 자, 유럽처럼 현재 4개 제품만 허용하는데 2023년 미국에서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대거 출시한다. 긍정적인 내용의 소식이 다시 한번 또 나왔습니다. 해당 법안이 미국 의회에서 상호 대체 처방 규정을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이 통과가 되면 미국 내 바이오시밀러 사용이 더욱 쉬워질 전망이다. 미국 정부 부채가 사상 최대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고령화로 인해서 이 시장은 커질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미국 상원 의원은 마이클이 공화당 생물학적 제재와 대제약 간 호환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겠다. 그래서 현재 미국에선 품목 허가를 받은 바이오시밀러일지라도 상호 대책 처방을 허가를 받지 않는다면 오리지널 대신 임의로 처방을 할 수 없다. 해당 법안이 통과가 되면 약국에서도 환자가 원하면 값비싼 오리지널 대신 저렴한 바이오시밀러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미국에서 상호 대체 허가를 받은 바이오시밀러는 4개뿐이다. 자, 그래서 이제 휴미라가 바이오시밀러 바로 유플라이마가 내년 7월에 출시가 되죠. 2023년 미국에서만 휴미라 바이오시밀러만 7종이 출시될 예정이다. 상호 대체 처방이 민감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초대형 블록버스터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긍정적인 소식으로 추가적인 내용이 나올 수 있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허가받은 일라이 릴리의 레즈보글라, 그리고 마일란의 샘글리, 베링거 인게라임의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실태조, 그리고 황방면성 치료제, 그리고 황방변원 치료제 루센티스 바이오시밀러 시밀리가 바로 이 부분이 상호 대체 처방받은 4개 시밀러라고 합니다. 이게 유플라이마까지 확장이 돼서 미국 내에서 본격적으로 고농도 그리고 구연산염을 제거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상호 대체까지 받게 되면서 원가 경쟁력을 기반으로 해서 유플라이마가 증명될 수 있는 미국 시장만 20조가 넘어가는 시장에서 깃발을 꽂아낼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불황 속 제약바이오, 연구개발, R&D 및 연구인력에 적극적인 투자를 한다. 당연한 부분이죠. 불황일수록 더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인력이 제약바이오 산업의 심장이죠. 그리고 앞으로 성장하는
성장해 나오는 산업 자체가 많이 없습니다. 전 세계 고령화로 인해서, 그리고 부작용은 적으면서 효능이 뛰어난 제약 바이오 섹터에는 자금이 몰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전기차, 자동차의 패러다임,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분야는 앞으로 제조가 끝나가고 전 세계를 대표하는 시장 중의 하나입니다. 국내 제약 바이오 산업에서 셀트리온에 대한 연구 인력과 R&D에 투자하는 비용은 전체 파이 중에서 몇 프로를 차지하느냐, 삼성전자가 반도체에서 과연 몇 프로를 차지하느냐와 같은 부분이죠. 그래서 셀트리온은 매출액 대비 16.8%에 달하는 R&D 비용을 집행했다. 3분기 누적 비용은 약 2,507억 원이다. 연구개발 인력도 독보적입니다. 약 700명이고요. 이게 2,000명까지 증원 예정이죠. 전체 국내 제약바이오섹터에서 얼마만큼을 차지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고요. 사실 셀트리온은 국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차피 직판은 셀트리온 혼자 하고 있죠. 국내에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회사가 탄생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확대가, 수출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나오는 제품들이 숫자가 어떻게 찍히는지 그 부분만 모니터링하면 됩니다. 자, 오늘 코스피가 0.14 하락, 코스피는 0.63, 양시장이 약보합에서 마감을 하였습니다. 셀트리온 1.41, 헬스케어 2.12, 제약 2.06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또 하락하고 지쳐버리면 셀트리온을 가지고 3사 그룹을 가지고 원망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죠. 지쳐 계시는 분도 많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 포기하고 싶은 분도 꽤나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역설적으로 1% 안에 꼭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힘을 빼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힘을 빼시길 바랍니다. 저는 방송에서 목이 터져라, 에너지가 터져라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은 이 목소리를 들으시고 힘내시고 기운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중요한 건 힘을 빼시고 그냥 시간만 잘 보내세요. 그냥 시간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시간만 잘 보내세요. 단 여유자금과 건드리지 않을 돈이라면 반드시 정거점 돌파 나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미 지난 방송을 통해서 언급을 드렸고요. 주가가 4년 전에 물려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2, 3년 물리는 건 사실 투자에서 1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1년 상승하는 기간을 기다리세요. 그리고 그때 가서 팔고 다 같이 수익하는 그날까지 저는 동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저의 바람이고요. 이 방송을 하는 이유입니다. 자, 해외 시장을 잠시 볼게요. 니케이 0.35 약보합, 상해 0.4% 상승, 항생 0.49 약보합. 자, 시장이 혼조세죠? 영국, 프랑스, 독일 약보합, 강보합 다 혼조세입니다. 현재 시장은 방향성이 기술적 반등이 자, 한번 크게 떨어지고요. 반등 나와서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거를 추세를 돌리기에는 아직 역부족이죠. 무언가 나타나야 되는데 아직은 확실한 스탠스의 전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물가에 대해서 우크라이나가 봉합이 안 됐죠. 그렇죠? 두 번째, 중국이 완전히 봉쇄가 해제가 안 됐죠. 다시 코로나 재확산이 나올 얘기가 있고요. 점진적으로 푼다 그랬죠. 세 번째, 원유 증산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나왔다 또 들어가고 있죠. 요것 또한 확인이 안 되고 있죠. 요게 확인이 돼야 물가가 꺾입니다. 그래야 연준이 스탠스를 전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매크로의 핵심 키예요. 원달러 원유는 1332원. 거의 보합이었고요. 찔끔. 달러 인덱스 105.96. 보합권 거의. 그쵸? 그리고 유가는 다행스럽게도 77.94. 좀 떨어졌어요. 조금 더 떨어져서 원래 40에서 60을 수년간 했거든요. 60에서 80 사이를 좀 떨어져서 왔다 갔다 했다면 얘가 하향 안정화가 되면 물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조금 더 이 부분들 제가 언급했던 세 가지를 기준점에서 확인이 돼야 연준의 스탠스가 전환될 수가 있습니다. 자, 미 국채 금리는 그래도 조금 꺾여서 3.71 거기서 놀고 있어요. 미 국채 2년물은 4.47. 그러나 아직도 상당히 높은 금리이죠. 연준의 금리 자체가 높기 때문에 오늘 하루 올랐지만 1개월물로 보게 됐을 때 떨어지고 있는 추세. 3개월로 봐도 많이 떨어졌죠. 자, 미국채 10년물도 이렇게 떨어졌고요. 달러도 이렇게 떨어졌고요. 원달러 환율도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이게 증시의 기술적 반등을 나타내는 거예요. 조금 더 힘이 실리기 위해선 세 가지에 대한 에너지의 향방이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셀트리온의 대차 잔고가 11월 24일 어제 기준 45만 주가 늘었습니다. 986만 주. 자, 다시 한번 상단 훅 줄어서 상단 부근에 와 있어요. 공매도 누적 잔고도 같이 한번 보고 가시죠. 256만 3천 주, 257만 3천 주에서 만 주 가까이 줄었습니다. 이거는 어제 기준이고요. 오늘 날짜 다시 나와봐야 되겠죠. 자, 그렇지만 흐름에서는
계속 줄어나가고 있다가 현재 이 상태예요. 그림을 그려드리면 이렇게 줄다가 이 상태에 와 있습니다. 대차장고는 이 정도, 누적장고는 한 이 정도 와 있는 것 같아요. 찔끔 줄어서 229만 주까지 줄었기 때문에 대차장고도 한번 줄었다가 다시 요만큼 늘은 겁니다. 다시 줄어들어야 생각을 해요. 조금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저는 큰 흐름에서 줄어들고 있다. 자, 그리고 오늘 셀트리온의 공매도 매매 비중 2.70, 어제 0.33, 거의 없어요. 거래량 17만 4천 주. 와, 정말 자금이 씨가 말라 있습니다. 셀트리온뿐만 아니라 증시, 채권, 환율, 그리고 모든 부동산, 연준이 자금을 풀어야 자금줄이 풀려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크로의 핵심은 뭐다? 연준이 수도꼭지를 풀어야 됩니다. 그게 물가가 좌우한다. 이 모든 것들이 여기 연동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1.41 하락 마감. 헬스케어 공매도 매매 중 15.62, 거래량 30만 주 2.12 하락 마감. 셀트리온 제약 공매도 매매 중 20.15, 거래량은 3만 4천 주 2.06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거래량 자체가 워낙에 급감해 있어요. 자, 셀트리온의 오늘 수급입니다. 수급이 거래량이 워낙 없어서 외국인 3,668주 팔았다고 보기도 좀 그러죠. 기간 12,000주 매도, 그중에 금융투자가 만주, 연기금 961주, 사모펀드 약 7,900주, 보험 투신 3,200주, 1,500주. 사실 오늘은 큰 흐름 자체에 의미가 없습니다. 개인 16,000주, 기간이 한 달 기준 40만 주, 개인이 28만 주와 외국인 10만 주를 기간이 받아냈고요. 그 물량을 금융투자가 한 29만 주, 연기금이 17만 주 받아내는 흐름입니다. 최근 한 달의 흐름은 워낙에 자금줄이 말라 있어서 큰 변동은 없지만 기간이 40만 주를 받아내고 있는 형국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쌍끌이 매도가 나왔는데 기간 6만 8천 주, 그중에 금융투자가 4만 1,000주, 연기금이 1만 4천 주, 외국인이 3만 7천 주 매도하였습니다. 개인은 10만 주, 한 달 기준 58만 주 받아내고 있고요. 기간에 41만 주를 개인이 받아내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16만 주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기간 41만 주 중에서 대부분은 연기금과 사모펀드, 연기금이 16만 주, 사모펀드가 12만 주를 매도하고 있어요. 한 달 기준 헬스케어 또한 수급이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큰 흐름에선 좋지만 거의 대차전과 비슷한 흐름 같아요. 줄다가 이렇게 반등되어 있는 모습? 약간 이 느낌인 것 같아요. 공매도 누적 정권은 요 정도 있고요. 그쵸? 큰 흐름에선 줄어 나가고 있다. 마찬가지로 주가도 이렇게 상승 나오다가 이제 에너지가 터져 나올 수 있는 매크로가 종료가 먼저 돼야 되겠죠. 그 다음 실적이 찍혀 나가는 거. 2023년도 미국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기 때문에 전 세계 의약품 50% 이상의 이거는 보셔야죠. 램시마 SC도 보셔야 하고 유플라이마도 보셔야 되고요. 그쵸? 요 두 개는 보세요. 두 번째 물결까지는 최소한. 그래야 정거점 돌파 슈팅 나올 때 여기까지는 최소한 보시기를 저는 희망합니다. 셀트리온의 신용 잔고 비율 0.84 변동 없고요. 헬스케어 1.44 변동 없고 제약도 1.18. 신용 잔고 비율은 어제 기준 삼형제다 변동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체킹해야 될 건 뭐다? 그냥 시간만 잘 보내세요. 저는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현재가 창도 한번 보고 가시죠. 셀트리온의 현재가. 자, 셀트리온 현재가 창 보게 되면 한국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신한 들어오면 좀 팔겠죠? 외국계 삼성도 잠깐 장중에 나왔었고요. JP모건 그죠? 들어오면 얘는 또 파는 겁니다. 모건스탠리도 찔끔 211주 5,700주 들어오고 또 5,800주 매도하고 5,900주 매도하고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거래량 자체가 워낙에 급감해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주가의 변동폭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실적 성장 기반 아래서 의미가 없어요. 여기서 여기 있잖아요. 기반 아래서 거래량이 동반될 때 그쵸? 그때 하나씩 하나 2단계 3단계 우리가 지치지 말아야 되고 본업에 충실하고요. 장기 투자하고요. 기업에 실망하지 마시고요.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 마시고요. 긍정적인 마음으로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방송을 시작하고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은 흐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많이 지치시더라고요. 사람이다 보니. 그런데 1% 안에 들어가려면 사실 저는 떨어진다고 슬프지도 않고요. 올라간다고 좋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정거주 갈 때까지는 돌파할 때까지는 전혀 흔들리지 않을 거기 때문에 실적이 증가한다는 걸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굳이 흔들릴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 시간에 물론 방송도 하고 저는 방송을 키울 겁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중요한 건 이거 말고도 저는 에너지를 다른 쪽에 분산을 시킵니다. 여러분들 또한 본업에서 다른 쪽에 에너지를 분산시키고요.
결국은 도착하니까 믿으려면 끝까지 믿어보세요. 아시겠죠? 셀트리온을 믿으시고 저를 믿으시는 것도 좋지만 저는 시장이 흔들리고 본인이 지치면 안 되기 때문에 저를 기준으로 해서 저의 말도 필터링 하시고, 다만 본인이 연구와 분석을 통해서 확신을 하셔서 매크로가 흔들거릴 때 누가 뭐라든 간에 남들이 다 노라 하더라도 나 혼자 예스 할 수 있는, 그래서 결국은 내가 맞다는 걸 증명해낼 수 있는 투자자가 되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방송에 많은 진심을 실었어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